지금 우리나라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가히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할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무식하고 건방지고 친북 반일 민족주의 판타지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전대엽 세대가 사회 각계의 중추를 차지하고 청와대까지 장악해서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랑 같습니다만 저는 일찍이 30여 년 전부터 후진국형 민족주의와 또 각종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에 감염된 운동권 청년들을 해마다 수만 명씩 쏟아내는 수원지로 당시의 학생운동을 방치하면 안 된다. 지금 호미로 막지 않으면 나중에 가래로도 막지를 못한다라고 당시 어른들에게 제가 아는 분들에게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당시 김대중계와 김영삼계는 이 386 세대를 젊은 피라는 그 이쁜 이름을 붙여가지고 당신들의 정치에 이용할 생각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의 지식인들은 그들을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비를 맞추어가지고 그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다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큰 쓰레기 더미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역사의 쓰레기를 치울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386 세대의 위선과 환상과 정신분열 그리고 구보수와 구진보의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정직한 현실인식과 지성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가치,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또 존엄과 권리에서 평등하다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울 친구들, 물론 그 투쟁 방법에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다름을 인정하는 친구들이 모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20년 전 오늘 종로 내거리에서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장작불을 켜놓고 만민공동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120년 만에 오늘 이 자리에는 위기의 민주공화국을 구할 수 있는 길과 그 길을 함께 갈 친구들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이 제3의 길에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뭐 제3의 길에 조그마하게 이렇게 기여를 또 하는 사람으로서 이 신문과 또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추구하는 길이 여러 면에서 많이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주대한 부회장님 맞나요? 발행인인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주대한 발행인께서 운동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대엽 세대. 제가 이제 다음 총선은 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이 전대엽 세대를 퇴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 역사가 이제 미래로 나갈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전대엽 정치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전부 다 저를 막 겨냥하던데 그래서 스스로 내가 전대엽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이다라고 스스로 커밍아웃한 것 같아서 제가 상당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저는 어제요 제가 무역통상학회에서 기조연설을 제가 했는데 거기서 대한민국의 산업의 발전과 산업 전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주력 산업 이게 대개 70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까지 그때 시작을 했고 그것이 8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우리 전 국민들이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쨌든 그 정치 리더십의 어떤 통찰력과 그런 추진력이 큰 역할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박정희 천재론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80년대 후반이 되면서 두 번째 산업 전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산업 전환이죠. 두 번째 어떤 산업의 용성을 우리나라 산업 용성의 계기가 되는 두 번째 시도들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관료들이 그 당시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차세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조선을 비롯해서 중화공업에 치우쳐 있던 그 산업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도 그 반도체 때문에 지금 그나마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안 그랬으면 벌써 이미 끝났을 텐데요. 근데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도 중국의 추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80년대 후반 그 이후에 90년대 돼서 이제 휴대폰이 잠깐 반짝하게 이제 휴대폰을 또 우리나라에서 좀 신경을 썼고요.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는 게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를 제패하는 주력 산업을 대한민국이 뭔가 신경 써서 우리가 합심해서 힘을 모아서 하고 있는 게 뭔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결국에는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이러한 대한민국을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거리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는 그런 상태가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것인가? 정치 세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치 세력이 지나치게 권력 투쟁에만 매몰되고 모든 것을 표로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국민들의 편을 갈라서 자기들이 권력을 획득하는 데만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우리 이따가 김대호 소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소위 말해서 국민들의 혈세에 빨대를 꽂고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약탈적 이익 집단들이 함께 그 세력들과 연합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정치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거대한 이익 집단들하고 연합하고 대한민국의 우리의 잠재력을 계속 물거먹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20년 이상 계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 2018년 곧 2019년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 자, 이대로 가면 우리는 순식간에 추락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식의 정치를 집어치우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불행히도 과거에 소위 보수 세력이라는 정치 집단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인식과 각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의 정치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실패한 결과가 지금 오늘날의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보수 세력이 다시 태어나고, 이것을 제3의 길이라고 해도 좋고 신보수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결과적으로 우리 헌법이 지칭하고 있는, 선언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그 법치주의의 정신에 충실해야 하고,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기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말로 사실은 보수입니다. 그죠? 정치로 얘기하자면 우파이고요. 대한민국은 우파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서 제시를 하고 또 국민들을 설득해서 함께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거기 또 저도 영감을 받아서 앞으로 정치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과 파이팅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또 연말에 정말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들 저와 함께 저도 함께 이렇게 이 힘을 내면서 잘 될 수 있도록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